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소개를 앞둔 대학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발표 PPT, 표지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이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천천히 따라해 보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보게 될 프로그램은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캔바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만들 겁니다. 물론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똑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소스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들, 이런 것들이 캔바가 훨씬 편리하고 보여주기, 표현하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캔바 가입하셔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캔바에 가입을 해주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빈 화면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빈 화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제가 미리 텍스트를 한번 적어 놓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자기소개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나를 소개하는 글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번호라든지 이메일까지 적어봤어요. 자, 이렇게 텍스트만 적혀져 있다면 안 되겠죠.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시각적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사진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부터 한 4가지 정도를 꼽아서 이 슬라이드 안에 삽입을 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안에다가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바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왼쪽에 업로드 항목에 가시면 여기에 파일 업로드라고 있어요. 이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삽입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 제 대학 시절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상징할 만한 좋은 사진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왼쪽에 파일이 업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여기 슬라이드 안으로 가지고 와 볼게요. 클릭하기만 하면 바로 삽입해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사진을 삽입해 주실 수도 있는데, 2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삽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삽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마트폰 캔바 어플리케이션을 켜주셔야 되는데요, 스마트폰 캔바 어플을 설치해 주시고 방금과 같은 똑같은 아이디로 접속을 해주시면 지금과 같은 작업 환경을 찾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가 지금 스마트폰 화면인데요,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이 자료를 톡 선택해 주시면 방금과 같은 화면을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단에 있는 갤러리를 눌러주시고 모두 허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직접 선택하셔서 페이지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빠르게 PPT 안에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을 빠르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캔바 어플리케이션 꼭 설치하셔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온 이미지들 잠깐만 삭제해둔 상태에서 바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을 하는 방법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지금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왼쪽 상단에 이쪽에 가장 큰 텍스트를 적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 그리고 왼쪽 하단에 여기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엔터를 치고, 그리고 왼쪽에 정렬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것 또한 왼쪽 정렬 해주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텍스트를 작게 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파워포인트랑은 다르게 이렇게 마우스로도 텍스트의 크기를 크게 하고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한 장점이 된다. 디자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글꼴 같은 경우에는 이 캔바 안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글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최대한 굵은 글꼴로 눈에 확 띄게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여기에다가 저는 굵은 글꼴들 중에 하나인 슈퍼 사이즈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굵어졌죠? 이렇게 되니까 눈에 확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아래쪽으로 내려서 일단 가장 먼저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니까 왼쪽에 내용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딱 사진이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오른쪽에 사진을 어떻게 넣는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진을 넣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사진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사진을 넣으면 이미지의 모양을 내 마음대로 자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프레임이라고 하는 요소를 삽입해 주셔야 합니다. 프레임 요소는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요소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하단 메뉴에서 찾아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레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프레임 모두 보기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동산 모양의 하늘에 구름 모양이 있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걸 톡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런 모양의 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틀을 내 마음대로 모양을 일단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삽입했었던 이미지를 그대로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업로드 항목에 가셔서 방금 전에 삽입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를 톡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이 프레임으로 톡 가지고 오면 저절로 삽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뭔가 좀 오른쪽으로 좀 잘려 있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셔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빠르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거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이 프레임을 한 4개만 삽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서 하단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게요. 두 번째,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할 건데요. 복사할 때는 마우스로 복제를 눌러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Alt 키를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또 2개를 선택해 Alt 키를 누르신 채 복사를 하면 지금과 같은 자료가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여기다가 바로 사진을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요. 업로드 항목, 여기 있는 사진들 중에 하나씩 드래그를 해서 삽입해 주시고 하나씩 드래그해서 삽입해 주시고 드래그해서 삽입하고 마지막 드래그를 해서 삽입하면 4개 타입의 사진을 다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위치 조정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제 대학생 때 사진입니다. 저도 꽤 어렸죠. 자, 이렇게 해서 삽입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삽입을 했어요. 어떤가요? 사진 삽입하고 편집하는 거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죠. 자, 이렇게 삽입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약간씩 이렇게 회전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약간 회전을 해서 만들면 좀 더 느낌이 좋죠. 자, 이렇게 이미지까지 삽입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이제 여기에 이 이미지의 색상 같은 것을 약간만 한번 보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편집을 누르시면 여기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을 눌러서 전체적인 밝기를 약간만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조정해서 원하는 형태로 쏙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기 안에 여러분들만의 개성이 넘치는 요소 그래픽을 삽입을 할 거예요. 이 요소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막 찾아야 했었던 그런 아이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막 저작권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캔바 안에는 1억 개가 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무료 버전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자, 왼쪽에 요소에 들어가시면 여기 요소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트렌디한 아이콘 또는 그래픽을 찾고 싶다. 트렌디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트렌디한 아이콘 또는 그래픽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픽을 톡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소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거 왕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 무료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유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것들 위주로 해볼 건데 생각보다 유료가 아닌 것들 중에서도 괜찮은 게 많아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나는 여기 있는 이 요소와 비슷한 것을 활용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요소를 선택하기 전에 점점점 눌러주시고 하단에 있는 컬렉션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컬렉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 컬렉션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주 쉬워요.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많이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것도 다 개성이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만약에 난 이걸 회전을 시키고 싶다 선택하셔서 뒤집기.
수평 뒤집기 해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고요. 마지막 하트까지 집어넣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 삽입 그리고 그래픽 삽입까지 해서 자기소개 발표 자료 표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이제부터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면 이제 실제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이 자료를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걸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걸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PPT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나는 일단은 그냥 파일로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PPT 파일이 아니라 PDF 표준으로 저장해 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만약에 이걸로 편집하기가 어려워, 내가 만들던 PPT 자료에 지금 맞는 이 자료를 넣고 싶어 한다면 PPTX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파워포인트에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이 캔바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내가 만든 모든 자료는 링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링크를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냐면 공개 보기 링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있는 공개 보기 링크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 자료가 링크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링크를 그대로 인터넷 창에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 자료를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즉 파워포인트 안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인터넷이 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자료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모바일, 즉 스마트폰으로도 보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이 링크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가 너무 길어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주소 줄이기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서 주소를 아주 짧게 줄여버립니다. 자, 주소를 입력해서 URL 단축을 눌러주면 이렇게 짧은 주소로 단축이 되고요. 이렇게 단축된 주소만 카톡으로 저장해 놨다가 사용하거나 이런 단축 링크를 활용해서 나중에 발표 장소에 가서 그대로 입력하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파일 가져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자료를 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자기소개 PPT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캔버로 만들어도 꽤 세련되고 그리고 파워포인트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PC 버전의 캔버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고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발표 응원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꼭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